1월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며칠만 공부하다가 좌절하지 않게 1월 동안 무료로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사실 영어 공부를 성공하려면 필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돼요. 한국 학습자 중에 이런 교육 환경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과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1월 6일 다음 월요일부터 1월 말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볼 거예요.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기,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해야 건강한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위한 공부 자료는 편하게 다운하실 수 있게 런던쌤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자료를 전자 파일로 사용하시든 아니면 인쇄해서 사용하시든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오디오 파일도 거기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워크북은 주 5일 기준으로 1월 말까지 매일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1월 이후에는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자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런던쌤 카페에서 자료를 다운한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지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 공부법은 스텝 5개가 있어요. 그리고 5개 다 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워크북을 다운하고 나서 첫 번째 스텝은 영어 인풋하는 스텝이에요. 왜냐면 모든 건강한 영어 공부법은 인풋이 있어야 돼요. 올해 영어 습관 딱 하나만 만든다면 그 하나가 인풋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인풋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스텝을 꼭 하세요. 그래서 워크북을 보시면 맨 앞에 아티클이 있어요. 항상 그 아티클을 영어로 읽어보는 거예요. 밑에 한국어 번역도 있지만 먼저 본인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보세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이해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스텝은 우리가 아티클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으면서 그 아티클에서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은 내가 가지고 싶은 단어나 단어 창크를 단어장에 옮겨요. 저는 전자자료를 사용해서 단어장에 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사실 단어장이 필요 없고 그냥 아티클에서 바로 하이라이트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발생되는 문제,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떤 걸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이게 아직 안 해봐서 몰라요. 이거 해보면서 보는 눈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마다 필요한 그런 창크, 그런 단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영어 문장을 보면서 나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내가 어떤 걸 연습해야 하는지, 어떤 창크를 사용하면 좋은지 보는 눈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연습을 안 하면 보는 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혼자 하세요. 정말 읽어보면서 해보시면 처음에 힘들지만 가면서 어떤 창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유용할지 등등등 보는 눈이 생길 거예요. 그럼 영어 공부가 더 쉬워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워크북을 보시면 key expression, 그런 주요 표현 섹션이 있어요. 이 섹션에는 원어민들이 정말 하루에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사용하는 정말 빈출이 높은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 스텝.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풋을 했어요. 그리고 인풋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풋을 하면서 배우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아웃풋을 하면서 액티베이션 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어려운 외국어를 배울 때, 그러니까 저도 한국어 배웠을 때 사실 유럽 사람에게는 한국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한국 분들이 영어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이럴 때 완전 간단한 문장부터 아웃풋을 연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완전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막 편하게 부담 없이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고 나서 그 시점부터 한국어 실력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인풋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웃풋을 하면서 배우는 내용이 인테그레이션 되는 것 같고 머릿속에서 그 언어에 대한 체계가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티클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새로운 표현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key expression 섹션에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만의 글을 써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연습을 한 달 동안 할 거잖아요. 아마 1월 말쯤에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99% 넘을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왜냐면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표현들이 있고 이것도 어렵잖아요. 반대쪽에서 쓰기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어렵잖아요. 어려운 요소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스텝 하나 추가할게요. 연습하는 스텝 하나. 저도 사실 이 공부법을 인도네시아어로 하고 있어요. 같은 자료 인도네시아어 버전. 왜냐면 저도 인도네시아어를 공부 시작한 지 4개월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도 인도네시아어로 해봤을 때 바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안 되니까 중간에 그냥 연습을 하는 스텝이 하나 필요해요. 영어 스피킹은 speak. 그래서 이 쓰기 스텝이 바로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중간에 준비 단계 그냥 이렇게 종이 아무거나 그냥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나 가지고 여기에 그냥 막 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막 하는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쓰는 게 좋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 표현들을 좀 아무렇게나 연습을 해볼게요. 주제랑 관계없이 그리고 내가 쓰는 문장들이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지 상관없이 그냥 펜을 들고 이 표현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거 시작할 때 그리고 이거 끝났을 때 많은 경우에는 느낌이 좀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좀 바뀌어요. 시작했을 때 내가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쓰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가 조금 부족하게라도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일단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 표현을 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 종이를 나중에 그냥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면서 아무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막 그냥 써보는 거예요. 아무 기대 없이. 그리고 내가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들을 다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할 때 하이라이트를 하지만 이 중에 절반도 사용 안 해볼 때가 많아요. 심지어 20%, 30%밖에 사용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싶으면 하고 여기 안 맞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을 때 항상 100%를 목표로 했잖아요. 100점 맞아야 된다 등등등. 그런데 이게 외국어 공부에 정말 안 좋은 마인드셋이에요.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100%를 목표로 하면 안 되고 10%를 목표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10% 정도 했으면 성공이에요. 넘어가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하면서 번역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표현들을 연습을 하면서 중간에 막힐 때가 많아요. 단어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번역기를 편하게 참고하시면 돼요. 너무 과도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쓰는 모든 문장들이 번역기에서 나왔으면 영어 공부가 안 될 수 있어요. 영작을 내가 아예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10%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워크북 쓰기 섹션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워크북 쓰기 연습을 하실 때도 그때도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쓰고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지만 않는다면 이 스텝을 할 때도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은 학습자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방식이 맞는지, 왜 이 과정이 좀 뭔가 어수선하게 느껴지는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식만 쌓아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스킬을 키우려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럽 학습자분들이랑 그리고 한국 학습자분들이랑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에서는 교육 환경이 달라요. 교육 환경이 유럽에서도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외국어 가르칠 때 지식에 집중하는 것보다 스킬 키우는데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유럽 학생들이 이런 어수선한 과정이 좀 익숙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육 환경 때문에 지식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거의. 그래서 지식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 과정이 되게 깨끗한 것처럼 단계 하나씩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스킬을 키우는 과정이 그렇지 않아요. 스킬을 키우는 과정은 항상 뭔가 약간 어느 정도 어수선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약간 흐름,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학습자마다 발박하는 속도가 다르고 또 부딪히는 문제들이 다르고 그리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해나가면서 경험이 쌓아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못하고 불안하고 어수선하게 느껴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없으면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수선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냥 지속하시고 우리가 스킬을 지금 키우는 중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풋도 했고 새로운 표현들을 배웠고 쓰기 연습도 2번 했어요. 피곤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 연습도 조금이라도 해볼 거예요. 처음에 내가 말하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쓰기를 2번 정도 하고 나서 어떠세요? 2번 정도 하고 나면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아마 들 거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100%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10%만 했으면 성공.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스피킹을 하실 때 우리가 한 달 동안 연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피킹이 만약에 내 마음대로 안 됐다면 사실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면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다 한 달 뒤에, 2달 뒤에, 3달 뒤에 내가 얼마나 잘하게 될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2개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스피킹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스피크로 하는 옵션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스피크로 하지 않은 옵션을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면서 스피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도네시아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스피크 없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버전도 보여드릴게요. 자, 스피크를 사용하실 분들은 스피크랑 오늘 어떤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되는지 숙제가 웹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Hey, how have you been? How's your 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these days? Hi, I'm okay, but I've had an argument with my mom again. It's okay to need space. Have you talked to her about how you feel? I told her I need some space and I need more time for myself, but she says that I should call her every day, and she gets upset if I don't call her. 보시다시피 저는 말하기를 하면서 3번째 스텝에서 만들었던 쓰기 내용을 참고하면서 스피킹을 해요. 저는 이렇게 워크북을 사용 안 하고 일반적인 노트를 사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워크북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물론 이게 대화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질문에 맞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3번째 스텝에서 쓰기를 했던 내용 그대로 사용 못할 거예요. 그런데 스피킹을 하면서 우리가 쓰기를 했던 내용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나 표현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부분이 있으면 쓰기를 했던 내용을 참고하면서 스피킹을 하시면 좀 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기를 하면서 사용했던 표현들을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Yes, my relationship is better now. We talk more openly. Do you think that could help you too? I don't know. My mom gets offended really easily. How did you improve your relationship?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전체 대화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스픽이 나한테 했던 문장들을 자세하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주 가치 있는 인풋 자료예요. 그래서 스픽이 나한테 했던 문장 중에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용한 표현들을 워크북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초보 학습자 분들도 스픽 앱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제 생각에는 스피킹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거의 최고의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피킹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서 만든 환경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기 다시 들어볼 수 있고 번역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 숨김도 할 수 있어요. 옵션이 많아요. 그리고 문법 실수를 하면 I know my closest friend for 10 years. 바로 고쳐주면서 올바른 표현을 알려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영어로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상황에서는 그냥 한국어로 말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로 문장을 얘기하면 스픽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그럼 대화가 끊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표현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내가 스피킹을 하면서 했던 실수들을 분석을 하고 그 실수들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레슨을 만들어줘요. I have known my closest friend for 10 years. I have known my closest friend for 10 years. I have known her for 5 years. I have known her for 5 years. 그리고 스피킹을 하실 때 내가 혹시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틀린 문장을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피킹 연습을 할 때 실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소통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틀리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 이런 실수들도 점점점 고쳐질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꾸준히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스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홈탭에 불꽃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월 말까지라도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꾸준히 열심히 힘내요. 그리고 스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새해 프로모션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스픽을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댓글 아니면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 오늘부터 1월 말까지 이 중요한 새해 기간을 아주 의미 있는 기간으로 같이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스픽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저처럼 다른 외국어를 배워서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볼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배우나 가수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이 주제에 대해서 스피킹을 한다고 상상해서 스피킹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앞에 놓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준비했던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배우는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고 싶으면 그 외국어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앞에 살아있는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나를 세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편하게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장들을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연습이 안 되죠. 이거 덮어서 내가 편하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까먹으면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면 그때 이 내용을 참고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꼭 살아있는 상대방이랑 스피킹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혼잣말로 연습하는 방법은 셀프톡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다양한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이 공부법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픽을 사용하는 것도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셀프톡이라는 방법도 물론 스픽보다 처음에 익숙해지기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런데 효과가 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법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스텝은 우리가 여기 웍북에 있는 모든 스텝을 끝나고 나서 리스닝도 해야 되잖아요. 리스닝을 이 방식으로 할게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런던샘 영어 공부방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에 오디오를 영상으로 텍스트랑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시청자 편의를 위해서 순수 오디오도 다운하실 수 있게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